이직 공고를 보다가 경력은 딱 맞는데 학사학위 이상이라는 조건과 필수 자격증 때문에 멈칫하신 적 있으신가요? 승진 심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은 내가 제일 많이 한 것 같은데 막상 평가표를 보면 학력, 자격증, 경력 같은 조건이 생각보다 크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드는 생각이 이거죠. 아, 나도 학위랑 자격증이 있긴 있어야겠네.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학위가 필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다시 대학을 다니자니 시간이 없고 사이버대나 방통대를 알아보자니 일하면서 끝까지 할 수 있을지 걱정도 되고 그렇다고 그냥 미루자니 승진도 이직도 연봉도 계속 제자리일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승진, 이직, 연봉 상승 때문에 학위와 자격증이 필요한 직장인분들이 왜 학점 냉제를 많이 알아보는지, 그리고 무작정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기준을 현실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직장인분들 중에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승진하고 싶다, 이직하고 싶다, 월급 좀 더 받고 싶다. 솔직히 이거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회사를 다니는 분들 중에 저는 그냥 평생 지금 월급 그대로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다들 마음속으로는 생각하죠. 내가 일도 이 정도 했고 경력도 쌓였고 이제는 연봉도 좀 올라야 되는 거 아닌가? 더 좋은 회사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막상 현실을 들여다보면 학력과 자격증이라는 벽에서 막히는 경우가 있죠. 이직 공고를 봤더니 지원 조건에 학사학위 이상만 지원할 수 있고, 또 지원하기 위한 필수 자격증도 있고, 승진 기준을 봤더니 학력, 자격증, 근속, 연수, 평가 점수도 있고, 자격증을 따려고 봤더니 응시 자격에서 관련 학위나 경력이 필요하네? 이런 식으로 조건이 하나씩 계속 걸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아, 나 실무는 할 줄 아는데 일은 내가 더 잘하는 것 같은데 근데 서류에서 막히면 이거 억울한데? 그래서 직장인분들이 이직 준비를 하기 위해서 직장을 다니면서 자격증이나 학위를 알아보는 가장 현실적인 이유인 거죠. 사실 학위나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승진이 되고 무조건 이직이 되고 무조건 연봉이 오르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면 좀 과장일 뿐이죠. 그런데 반대로 학위가 없어서 아예 지원조차 못하거나 승진 심사에서 조건이 부족하거나 자격증 시험 응시 자격에서 막히는 상황은 충분히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학위나 자격증은 성공을 보장하는 치트키라기보다는 기회를 막히지 않게 해주는 기본 조건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이유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해결 방법을 찾습니다.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학위를 만들거나 경력을 더 쌓거나 회사에서 성과를 내거나 좋은 인맥을 만들려고 하죠. 근데 이건 정말 현실적인 방법은 맞아요. 승진하고 싶으면 조건을 만들어야 하고, 이직하고 싶으면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춰야 하고, 연봉을 높이고 싶으면 내가 더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근데 이 방법이에요. 학위가 필요하다고 해서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고 대학을 다시 다닐 수는 없잖아요. 물론 가능합니다. 시간 많고 돈 여유 있고 낮에는 학교 가고 밤에는 과제하고 주말에는 시험 준비까지 할 수 있다면 그것도 방법이에요. 근데 대부분 직장인은요, 출근도 해야 됩니다. 야근도 있습니다. 갑자기 회의도 잡히고요, 출장도 생깁니다. 퇴근하면 이미 방전된 상태인 거죠. 퇴근하고 공부하면 되지 않나요? 말은 쉽죠. 퇴근하고 집에 오면 공부는커녕 씻고 눕는 것도 힘들거든요. 여기에 오프라인 수업까지 가야 한다? 정해진 시간에 강의를 들어야 한다? 시험 일정에 또 맞춰야 한다? 그때부터 현실적으로 부담이 확 커집니다. 사이버대나 방통대를 알아보는 분들도 많죠. 직장 다니면서 학위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는 분명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도 사람에 따라 부담이 있습니다. 정해진 학사 일정이 있고 과제, 시험이 있고 졸업까지 꾸준히 끌고 가야 합니다. 특히 직장인에게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공부하는 것도 문제겠지만 이 일정을 관리하는 게 정말 힘들다는 거죠. 처음에는 다들 자신 있게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진짜 해보자. 퇴근하고 1시간씩만 하면 되겠지. 주말에 몰아서 하면 되겠지. 그런데 막상 시작하면 출석 기한도 있고 과제 제출일도 있고 토론도 있고 시험도 있고 행정 절차도 있고 여기에 회사 일까지 몰리면 학위 과정은 바로 밀립니다. 한 번 밀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다음 주에 2배로 쌓입니다. 그때부터 슬슬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 이거 괜히 시작했나? 이번 학기는 그냥 포기할까? 내가 지금 일도 바쁜데 이걸 왜 하고 있지? 이렇게 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비용도 부담입니다.
일반 대학 등록금은 직장인 입장에서 가볍게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학위를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승진이나 이직, 연봉 상승이라면 중요한 건 캠퍼스 생활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의 목표는 필요한 학위를 갖추고 자격 조건을 만들고 내 커리어에서 막히는 부분을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직장인 분들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학점은행제를 많이 알아보는 거죠. 학점은행제는 오프라인 대학을 매일 다니지 않아도 학위를 준비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수업을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는 과정이 많기 때문에 직장인 입장에서는 시간 활용이 훨씬 유리한 거죠. 출퇴근 시간, 퇴근 후 시간, 주말 시간처럼 내가 활용 가능한 시간에 맞춰서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인 거예요. 물론 여기서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는데요. 학점은행제라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해도 학위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출석도 해야 되고 과제도 해야 되고 시험도 봐야 합니다. 다만 일반 대학처럼 정해진 시간에 매번 학교를 가야 하는 부담이 줄어들 수 있고 목표에 따라 필요 학점과 과정을 설계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인 거예요. 그리고 비용도 일반 대학 등록금과 비교했을 때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게 장점이죠. 또 일부 평가 인정 학습 과정은 조건에 따라 학자금 대출도 가능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비용 때문에 포기하기보다는 내가 진행하려는 기간과 과정이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이걸 하는 게 맞나 생각이 드시거나 얼마나 걸릴지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학점은행제는 그냥 수업만 신청한다고 끝나는 과정이 아닙니다. 내가 왜 학위를 따려는지에 따라 설계가 달라집니다. 승진이 목표인지, 이직이 목표인지, 자격증 응시 자격이 목표인지, 편입이나 대학원 진학이 목표인지에 따라 필요한 학점, 전공, 기간, 성적 관리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내 목표는 뭔가, 내 최종 학력이 어떻게 되는가, 이미 보유한 학점이 자격증이 있는가, 언제까지 학위가 필요한가, 성적이 중요한 과정인가, 행정 절차 시기를 놓치면 안 되는 상황인가, 이런 것들을 먼저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직장인분들은 시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시간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승진 시즌을 기다려주지 않고 이직 기회도 내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주지도 않습니다. 자격증 시험 일정도 정해져 있고 학위 신청 시기도 정해져 있습니다. 나중에 해야지 이렇게 머물다가 정작 필요할 때 시작하면 늦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학점은행제를 알아보는 직장인분들은 처음부터 내 상황에 맞는 방향을 잡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온라인으로 가능한지, 몇 학점이 필요한지,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비용은 어느 정도 예상해야 하는지, 성적 관리가 필요한지, 행정 절차는 언제 해야 되는지, 이런 구체적인 부분들을 혼자서 하나 보면 생각보다 되게 복잡하잖아요. 인터넷에 정보는 많긴 해요. 근데 문제는 내 상황에 딱 맞는 정보가 찾기 어렵다는 거예요. 누구는 2학기면 된다고 하고, 누구는 1년 반 걸린다고 하고, 누구는 자격증을 따면 줄일 수 있다고 하고, 누구는 그냥 수업만 들으면 된다고 합니다. 처음 알아보거나 처음 찾아보시는 분들은 당연히 헷갈리겠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는 1대1 학습 설계와 관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걸 제가 직접적으로 모든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무조건 등록하라는 건 아니에요. 내 목표에 맞게 필요한 과정이 뭔지 먼저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결정을 하시면 되시는데 여기서 어떤 전공이 맞는지, 몇 학점이 필요한지, 어떤 과목을 들어야 하는지, 성적 관리도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확인해 드리는 거죠. 이런 부분을 체크하고 시작해야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쉽게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직장인에게 학점은행제가 주는 가장 큰 장점은 편하다는 것 하나가 아닌 거죠. 내 일을 유지하면서 내 커리어에 필요한 조건을 준비할 수 있다는 점인 거예요. 출근은 출근대로 하고 경력은 경력대로 쌓고 그 사이에 학위랑 자격증 조건까지 만들어가는 거죠. 물론 쉽지만은 않은 과정이죠. 쉬운 과정이라고 말하진 않겠습니다. 공부는 물론 해야 됩니다. 출석도 해야 되죠. 과제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프라인을 다니는 것보다 시간과 장소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제가 직접 학습 관리를 도와드리기 때문에 개인적인 일과 개인적인 공부에 더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직장인에게는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학점은행제가 무조건 정답은 아닌 거예요. 하지만 직장인에게는 꽤 현실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건 내 목표에 맞는 방식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학점은행제 그냥 혼자 찾아보고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혼자서 할 수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시간 여유도 있고 제도도 꼼꼼하게 찾아볼 수 있고 행정 절차인 학습자 등록이나 학점 인정, 학위 신청 시기까지 직접 챙길 수 있다면 혼자서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 직장인들은 그럴 시간이 아예 없다는 거죠.
회사는 회사대로 다녀야 되고, 퇴근하면 쉬어야 되고, 주말에는 밀린 일도 있고, 또 가족도 있으면 가족이랑 함께도 해야 되고, 가끔은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싶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내가 어떤 전공을 해야 되고, 몇 학점이 필요해야 되고, 출석 과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격증 공부까지 혼자서 할 수 있을까요? 혼자 다 찾아보고 할 수 있을까요? 머리 아파요. 진짜 힘듭니다. 그래서 학점은행제는 그냥 수업을 많이 듣는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혼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영역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 목표에 맞는 과목을 들어야 되고 필요 없는 과목을 또 줄여야 되겠죠. 성적이 중요한 과정이라면 처음부터 성적 관리도 챙겨야 되기 때문에 방향성을 확실히 잡아야 돼요. 예를 들어 승진 때문에 학위가 필요한 분과 이직 때문에 학사 조건을 맞추려는 분, 기장시 자격을 갖추려는 분, 편입이나 대학원까지 생각하시는 분은 전부 성적이 중요하거나 또는 아니면 나는 이승을 하면 되거나 이런 기준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다 똑같이 학점냉제로 하겠다는 과정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목표에 따라 가는 길이 달라지는 거죠. 여기서 잘못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필요 없는 과목을 듣게 될 수도 있고 기간이 늘어날 수도 있고 성적 관리가 필요한데 그걸 뒤늦게 할 수도 있고 학습자 등록이나 학점 인정 신청 시기를 놓쳐서 계획이 밀릴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직장인분들에게는 꽤 큰 리스크라는 거죠. 왜냐하면 직장인은 시간이 남아 돌아서 하기로 준비하는 게 아니잖아요. 없는 시간을 쪼개서 준비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제가 도와드리는 부분은 단순히 수업 들으세요가 아닙니다. 먼저 최종 학력을 확인하고 어떤 목표로 준비를 하고 학위가 필요한지, 자격증이 필요한지 이런 기간과 학점들을 제가 다 계산을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온라인 수업으로 가능한지도 확인해 드릴 거고 성적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성적도 관리를 다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흐름을 제가 잡아드리기 때문에 수월하고 효율적으로 직장인도 학위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일일이 길을 찾아서 헤매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목적지에 맞는 길을 제가 같이 잡아드리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제가 대신 공부를 해드릴 수 없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지만 시간과 공부에 대한 부담은 갖지 않고 준비를 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직접 토론이나 과제 작성하는 게 정말 어렵고 힘들 수 있겠지만 제가 보내드리는 자료를 활용하면 사실상 직접 하실 게 없기 때문에 시간과 공부에 부담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고사, 기말고사의 경우도 제가 직접 정리한 요점 정리본을 활용한다면 답을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수에 대한 부분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사실상 출석만 하신다면 100% 이수를 도와드릴 수 있다 보니까 자유롭고 편하게 진행이 가능한 것이죠. 또한 학점은행제는 비용이 일반대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부담이 적고 추가로 장학 혜택도 제가 제공해드리기 때문에 부담을 덜어드릴 수가 있어요. 제가 옆에서 모든 사항을 서포트해드리기 때문에 개인적인 업무나 일정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승진, 이직, 연봉 상승을 원한다면 결국 나를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조건이 필요한 거예요. 그 조건은 학위일 수도 있고 자격증일 수도 있고 경력과 성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학위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무작정 대학부터 생각하기보다 내가 직장과 병행할 수 있는 방법인지부터 봐야 합니다. 시간이 부족하고 비용이 부담되고 일정 관리가 걱정된다면 학점은행제가 하나의 현실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다만 아무렇게나 시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학점은행제는 최종 학력, 목표, 필요한 학점, 희망 기간, 성적 필요 여부에 따라 설계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작 전에 내가 어떤 학위가 필요한지, 몇 학점이 필요한지, 언제까지 준비를 해야 되는지, 성적 관리가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을 먼저 확인하고 진행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처음부터 정확히 잡아야 불필요한 과목을 줄이고 기간과 비용도 더 현실적으로 줄일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지금 승진 때문에 학위가 필요하거나 이직 공고에서 학사학위 조건 때문에 막히거나 연봉을 올리기 위해 자격 조건을 만들고 싶다면 혼자서 계속 검색만 하기보다는 아래 고정 댓글을 통해서 먼저 내 상황에 맞는 학습 방향부터 확인해 보세요. 학점은행제가 무조건 정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직장인에게 충분히 현실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고 그 선택지가 나에게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가장 중요한 거죠. 저는 그 과정을 최종 학력, 목표, 기간, 비용, 성적 관리, 행정 절차까지 전체적으로 보고 안내를 해드리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냥 시작하는 게 아니라 내 목표에 맞는 방식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